안녕하십니까. XRP 트레이더 정우입니다. 자, XRP 오늘 가격대는 3030원대에서 머물고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겠지만 우선은 최근에 미국 경제 지표 발표에 대한 그런 예고들이 있었다 보니까 시장이 다시 눈치를 보는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결국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포인트입니다. 언제쯤 가격 상승이 나올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일정들이 XRP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에서는 현재 시장에서의 내부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우리가 곧 마주하게 될 미국의 거시경제 일정, 그리고 그 일정이 XRP를 포함한 전체 암호화폐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지, 이 세 가지 뉴스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차근차근 알기 쉽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XRP의 가격 자체의 의미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최근 XRP는 강세 흐름을 보이고 난 뒤에 조정을 받고 있지만 지금 가격은 단순한 하락이 아니라 구조적인 정리가 진행되는 구간입니다. 자, 최근 XRP는 비트코인 대비 300% 상승, 강세가 나왔어요. XRP가 비트코인 대비 2년간 약 300% 이상 상승세를 보였고 2026년 지속 가능성이 거론된다라는 기사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XRP가 2026년도에 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부활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관점입니다. 하지만 최근의 흐름을 사실 보면요, XRP의 가격이 최소 다소 숨고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일부 자금 흐름 또한 차분해지고 있는 신호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ETF의 자금 흐름이 기록적인 유입 이후에 일부 조정이 나온 사례 또한 관측이 되고 있어요. 즉 XRP의 가격대 3,050원대의 가격은 다음 방향을 기다리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부터 CPI를 포함해서 각종 지표들이 등장하게 될 텐데 이 지표에 따라서 이제 시장의 방향성이 결정되게 되겠죠. 암호화폐는 일단 위험자산이기 때문에 전통 금융시장과 거시경제의 방향성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지금 글로벌 시장은 대규모 이벤트를 앞두고 관망의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자, 최근 발표된 2025년 12월 고용지표는 미국 경제가 매우 강하게 성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노동시장이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를 보여줬습니다. 자, 기사에서 확인해 보면은 월별 신규 고용은 약 5만 명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좀 낮았고요. 연간으로는 2000년대 초반 이후에 가장 취약한 등가폭을 기록했습니다. 자, 이러한 약한 성장과 낮은 고용 증가율은요, 연준이 급격하게 금리를 내리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즉, 인플레이션 리스크와 성장 리스크가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금리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확신이 좀 약해질 수는 있다. 이 상태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연준의 흐름을 보면요, 최신 투자 뉴스에서 보면 JP모건 그리고 골드만삭스 등은 연준의 금리 인하 시기를 2026년에서 2027년 사이로 옮기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실 2026년 1월에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기대가 사라진 상태가 돼가고 있고요. 이는 암호화폐 시장에 다음과 같은 의미를 주게 될 것입니다. 자, 금리가 빠르게 내려갈 것이라는 기대가 약해졌다는 점. 두 번째로 위험자산 선호가 돌입할 재료가 좀 약해진다는 점. 세 번째로 투자자들이 거시경제 일정에 더욱 예민하게 반응하게 될 것이라는 점. 즉 시장이 금리에 대한 변곡점을 기다리는 구간에 들어섰다는 뜻입니다. 자, 일단 지금 이번 주에 예정되어 있는 거시경제 일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암호화폐 시장이 움직일 때는 대체로 중요한 미국 경제에 거시경제 지표를 앞둔 타이밍에서 변동성이 확대됩니다. 자, 우선 13일 오늘이죠. 미국의 소매물가 지수 발표는 페드의 금리 영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자, CPI 같은 경우에 인플레이션의 가장 대표 지표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CPI가 시장 기대보다 높게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페드는 금리를 유지하거나 높일 여지를 보유하게 된다. 즉 위험자산에 대한 평가 절하의 압력이 커진다라는 겁니다. 자, 반대로 CPI가 기대보다 낮게 나온다라고 하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강화될 거고요. 위험자산의 선호가 다시 회복될 것이다. 이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은 전통적으로 CPI 발표 이후에 전통적으로 높은 변동성을 보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지금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연준의 다음 정책회의 일정은 공식 발표가 있을 때마다 즉각적인 충격을 준다라는 거죠. 자, 연준의 FOMC 결정과 예측이 나오는 시점은 연준 위원들의 발언, 그리고 결정, 그리고 파월 의장의 연설 등이 포함되겠죠. 이 일정 역시 XRP를 포함한 위험자산 전체의 방향성을 재설정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CPI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올 것인가, 낮게 나올 것인가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자, 최근 발표된 2025년 12월에 CPI가 다소 낮은 압력을 보였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주식과 채권 시장을 반등시키면서 페드의 금리 인하의 기대를 높였고요. 이게 위험자산의 선호로 이어진 사례도 있습니다. 자, 반대로 시장이 CPI 발표 이후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떨어지는 흐름이 나오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XRP 또한 다시 눌림을 받을 수는 있으나
제 생각에는 기대치보다 조금 낮게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달러도 일단 예전 같지가 않고요. 그리고 금, 주식 전부 이제 올라줬단 말이죠. 그래서 사이클상 코인 시장에 한번 기회가 오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고, 그에 대한 증거로 이번 1월 초에 반등이 있었죠, 비트코인에. 그래서 한번 주목받게 됐지 않을까, 코인 시장에 이벤트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찌됐든 핵심은 이런 지표들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확신보다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그리고 기대감은 높지만 불확실성 또한 높아지고요. 방향성은 미정의 구간에 머물러 있습니다. 최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CPI 같은 거시경제 이벤트를 기다리면서 약세를 보냈어요. 자, XRP도 그 흐름을 따랐고요. 그래서 지금 구간 같은 경우에 단순한 조정 구간이 아니라 거시경제에 대한 변화를 기다리고 있는 자리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슬슬 베팅해야 될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의 투자 의견이 CPI가 상회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이 구간에서 전부 매도를 해버리는 게 맞고요. 그리고 예정보다 조금 낮게 나올 것이다 판단이 되면 과감하게 베팅을 해봐도 되는 자리라는 거죠. 자, 왜냐면 비트코인이 올랐을 때 XRP가 오른다라는 건 이제 너무나 명확한 사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는 베팅을 하고 있다. CPI가 하회할 것이고 다시 한번 비트코인의 반등장이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판단 자유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대기 상태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차트상으로 사실 그렇게 여러 번 다뤄가지고 많이 다룰 부분은 없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죠. 암호화폐 시장이 결국에 아직 심리가 돌아오지 않았다, 이겁니다. 자, 시장에 악재가 있었잖아요, 분명히. 이 구간에서 셧다운이라는 악재,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진다라는 악재가 있었지만 셧다운은 종료가 됐고 금리 인하도 사실상 소폭 진행을 했습니다. 악재는 없지만 심리가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가격대가 반복되는 거였고, 이 심리만 돌아오지 않은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요, 한 가지의 재료만 있어도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적으로 툭 밀어주기만 해도 다시 한번 불이 붙을 수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재료가 이번 지표 일정 발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이 지표가 발표되고 나서 내가 투자를 해야겠다 하면 늦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미리미리 시장에 진입을 해서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비트코인의 반등장이 나오게 되면 당연히 시장에 여러 기회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기회들을 잘 잡는 게 우리가 코인 시장 졸업으로 가는 실질적인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반등장이 나오게 되면요, 번갈아서 막 다 같이 올라가주는 장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가는 놈만 가는 시장이 됩니다. 근데 XRP는 사실 그 가는 놈이 될 가능성은 적다고 봐요. 왜냐? 얘는 한 번에 올라준 애보단 장기적으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애이기 때문에 장기 투자로 우리가 수익률을 확실하게 챙겨야 되는 코인이고, 그리고 이번 시장에도 분명히 가는 놈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저번 시장에 가는 놈들 누가 있었나요? 제가 기억나는 거 두 개만 말씀드려 보자면, 우선 에테나 코인이 있었죠. 자, 얘 같은 경우에 400원대에서 1200원대까지 갔습니다. 3배의 상승이 2달에 걸쳐서 나왔고요. 그리고 또 기억나는 게 퍼치 펭귄, 얘 같은 경우도 진짜 상승이 잘 나왔죠. 여기 11원대 구간에서 68원까지 갔으니까 6배에서 7배 상승이 나온 겁니다. 제 말은 XRP는 가져가되 이렇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코인도 가져가 보자라는 거예요. 왜냐? 비트코인의 반등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는 놈이, 이번 시장에 가는 놈이 어떤 놈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진짜 이번 시장에 코인으로 수익 한번 제대로 내서 내가 졸업 문턱까지는 가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건 최근까지 매매를 진행했던 휴머니티 프로토콜 코인이고요. 저는 어느 정도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거 제가 구독자분들한테 한번 쭉 뿌렸었거든요. 문자로도 말씀드리고 영상에서도 한번 다뤘습니다. 자, 추천드린 날짜가 12월 19일 날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날 이제 영상에도 업로드를 했었는데요. 좀 불안해하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아, 이거 바닥에서 이만치 나왔다고 해서 다시 떨어지는 거 아니야? 하실 텐데, 자, 잘 들어보세요. 이런 흐름들이 시장에 새롭게 만들어지게 되었을 때, 물론 흐름이 굉장히 많이 변화하는 시장이기도 하지만 적어도 2주에서 3주 정도는 지속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휴머니티 프로토콜 불안해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 사실 저는 과감하게 한번 들고 가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상승이 나와주고 있을 때 아직 먹을 폭이 좀 남아있다, 반등세 잠깐 나와주면서 2주에서 3주 정도 올라줄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도 똑같이 매수를 진행을 했습니다. 자, 12월 19일이면 정확히 이날이거든요.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을 때 상승이 좀 더 나아질 수 있겠다 싶어서 추천을 드렸던 거고, 뭐 이분 같은 경우에도 종목 추천 드렸을 당시엔 아무 말 없으시다가 진짜 상승이 나와주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보다 오래전부터 이렇게 종목 공유를 계속 해왔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도 뭐 정확히 80%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한 50% 정도 수익률을 먹고 나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하락장이다 보니까 또 매수 못 하셨어요.
그리고 기존에 물린 애들 때문에 또 매수를 못했다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자, 코인이라는 것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점에서 매수를 해서 고점에서 매도를 하는 것이 기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고점에서 매도를 해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큰 수익률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자, 제가 세력들이 꾸준히 매집하고 있는 코인, 그리고 이번 시장에서 정말 크게 올라줄 수 있는 코인, 지금은 저점이지만 조만간 지금 보이는 차트처럼 큰 수익을 만들어줄 코인을 역시 하나 찾아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긴 말하지 않고 바로 차트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 코인입니다. 자, 2020년 상장 후에 계속 매집을 이어오다가 최근에 보이는 가장 큰 거래량이 나와주면서 매집을 끝마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세력들이 매집을 끝내면 차트가 어떻게 될까요? 밑으로 꽂아서 물량을 손해보고 나갈까요? 요 정도의 큰 물량을? 그럴 리가 없겠죠. 당연히 밑에서 매집한 물량을 개미들한테 팔아먹기 위해서 가격을 펌핑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자, 그렇다라는 건 이 코인도 이제 매집이 끝났기 때문에 당연히 올라갈 일만 나왔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자, 보통 매집 기간이 길수록 펌핑이 크게 나온다라는 걸 감안을 하면 거의 5년에서 6년 동안 매집을 했던 이 코인은 엄청난 상승률을 보여줄 확률이 높다 말씀드립니다. 자, 비슷한 예시로 이 코인을 하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 코인 같은 경우에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의 매집을 마친 이후에 2천만 원까지 140배 가량 되는 펌핑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 코인의 이름은 지금 업비트 그리고 빗썸에도 상장되어 있는 세타 토큰입니다. 만약에 이때 세타 토큰에 100만 원을 넣었다면 1억 4천만 원이 되는 금액이에요. 자, 현물 투자로도 충분히 이 정도 수익률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슷한 차트의 패턴을 보이고 있는 이 코인 같은 경우에는 2020년부터 지금 올해까지 거의 6년을 매집한 만큼 전에 보여줬던 코인보다 그 이상을 보여줄 확률이 높다고 생각되고요.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역대급 거래량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수익률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요. 실질적으로 코인으로 수익률을 보기 위해서는 내가 잘 모르고 공부가 충분히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단타로 매일매일 리스크를 지기보다는 이렇게 지금 구간에서 매집을 끝마치고 그리고 저평가되어 있고 시세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 코인에 투자를 해서 수익률을 한번 크게 올리는 게 코인 투자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보여드렸던 거고요. 이런 수익률 지금 불가능하지 않나 싶을 수 있지만 앞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코인도 지금 시장에서 나온 코인이었고요. 그리고 어떤 코인을 투자하느냐 보다 어떤 시기에 투자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어떤 시기에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누구는 이런 수익률을 가져가기도 하고 누구는 맨날 손실만 볼 수도 있는 거죠. 물론 기회가 맨날 오는 건 아닙니다. 저도 이제 이 정도 크기의 매집량 그리고 매집 기간은 3년 전에 세타 토큰 이후에 처음 보기 때문에 이번 구독자분들께서는 정말 소액이라도 매수해 보시길 권장을 드리고요. 근데 제가 이 코인을 영상에서는 말씀드릴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코인명을 공개를 하게 되면 유입 매수량에 따라서 구독자분들, 그러니까 찐 구독자분들의 수익률이 낮아질 수도 있고요. 유튜브 정책상 코인의 이름을 밝히게 되면 채널에 악영향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구독자분들만 따로 공유 드리려는 겁니다. 자, 그렇다라고 뭐 신청 절차가 엄청나게 복잡한 것은 아니고요. 제가 구독자분인 걸 알아볼 수 있도록 지금 화면에 나오는 번호로 구독이라고 한 글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 있을까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010-5872-7811 여기로 구독이라고 한 글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진짜 기회라고 판단한 이유, 그리고 영상에서는 말씀드릴 수 없었지만 이후에 차트, 그리고 뉴스, 호재 일정, 그리고 온체인 정보들까지 정리해서 보내드릴게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진짜 불장이 왔을 때, 그리고 급등이 나올 때 들어가면 늦습니다. 이번만큼은 미리 포지션을 잡아놓고 푸근하게 수익 올리시길 바랄게요. 지금 알면 다음 급등 때 수익은 당연히 구독자분들께 되는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